자, 오늘부터 이계 미방 쪽으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뭐 이계 미방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미분 최대 횟수가 2회인 경우. 그래서 물리는 이계 미방이다. 물리학은 이계 미방이에요. 왜? F는 MA가 있는데 역학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 D제곱 X의 DT의 제곱 이런 형태로 들어가게 되니까 가속도가 시간에 대한 두 번 미분이니까 결국 이계 미분 방정식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슈레딩거 방정식 마이너스 2n분의 하바 스퀘어의 D제곱 DX 스퀘어의 파동함수 그 다음에 Vx psi 이꼴 에너지 psi 역시 이계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물리는 최첨단 이제 이론 물리 연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계 미방,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대학교 4학년 때까지 배우는 거는 나타나면은 이계 미방이 나타나게 돼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비선형을 다룬다든가 아니면 조금 더 연구 파트에서 다루게 되면은 고계 미방 같은 경우도 나타나고 공대에서는 아마 토목공학과에서 4계 미방 같은 경우가 나타나요. 4계 미방이 어디에서 나타나게 되냐면은 오래된 다리가 과적 차량에 의해서 휘어질 때 그럴 때 4계 미방 같은 경우가 나타나요. 그래서 공업수학에서는 고계 미방도 다룬다. 뭐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하게 되는 그 고계 상미분 방정식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일단 이계 미분 방정식의 기본 꼴은 y의 두 번 미분 그래서 y의 두 번 미분에다가 어떤 px의 y의 한 번 미분이 있고 그 다음에 qx가 있고 y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rx가 있는 그래서 물리에서는 이 rx를 소스라고 얘기하고 얘가 있는 경우 인호모지니어스 즉 비제차가 돼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있으면은 비제차 2계 미방이 될 거고 얘가 없으면은 제차 2계 미분 방정식이 되겠죠. 여기 보니까 y 다 하나씩밖에 없죠. 선형이라는 얘기가 될 거고 만약에 이런데 뭐 y제곱이 들어간다 이런 거는 이제 비선형 미분 방정식이 돼서 일반적으로 미분 방정식이라는 교재에서는 배우질 않아요. 그러니까 비선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그런 텍스트에서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갖다가 자 우리가 먼저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경우는 우선은 쉬운 거부터 먼저 들어가 보죠. 그래서 제차인 경우니까 우리는 R이 0인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속칭 얘기하는 상수 계수인 경우, 즉 다시 말해서 P나 Q가 상수로 주어지게 되는 이러한 형태의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제차 미분 방정식의 제일 쉬운 형태는 뭐가 있냐면은 y를 두 번 미분했는데 0이 됐다. 이것이 제차 2계 미분 방정식 중에서 제일 쉬운 그런 형태죠. 자,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에는 미분 방정식이라고 안 배웠죠. 일단 고등학교에서는 미분 방정식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다 고등학교 때 했겠죠. y 프라임. 자, 이게 미분 방정식은 두 번 미분이 걸려 있어요. 미분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적분을 한다는 얘기예요. 미분의 역연산인 적분을 수행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적분을 한 번 할 때마다 적분 상수가 하나씩 나와. 그러니까 결국 두 번 미분한 놈을 적분을 할 때는 두 번 적분을 해야 벗겨지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적분 상수가 두 개가 나오게 됐죠. 자, 그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은 n개 미분 방정식의 적분 상수는 n개가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미방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어떻게 풀었냐면은 y를 두 번 미분했다는 얘기는 y를 한 번 미분한 것의 미분이 0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y를 한 번 미분한 친구를 요 친구를 미분했더니 0이 됐다. 그럼 y 프라임이라는 친구는 숫자라는 얘기죠. 숫자. 그것을
수학에서는 상수라고 얘기하죠.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0을 적분했을 때 나오게 되는 적분상수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적분상수를 C1이라고 씁시다. 자, 그랬더니 1개 미방이 돼버렸죠. 자, 이것을 이제 고등학교 때 랭귀지로 용어로 얘기하면은 다시 적분해주면 y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y는 뭐가 되는? C1x가 되고, 그리고 적분을 했으니까 적분상수가 하나 더 들어가죠. C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제차 상수계수 선형 미분방 2개 선형 미분방정식의 가장 간단한 형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C1과 C2라는 두 개의 상수가 적분상수, 비정계수. 따라서 2개 미분방정식의 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초기 조건 두 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초기 조건 두 개는 물리학에서는 쉽게 공급이 돼준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초기 조건 두 개는 예를 들어서 역학 같으면은 처음에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오케이? t = 0일 때 너 어디 있었니? 용수철을 a만큼 3cm 잡아당겼다. 그러면은 x0는 3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처음 속도는 얼마였니? 용수철을 3cm 잡아당겼다가 슬며시 났다. 슬며시 났다라는 얘기는 초기 속도를 0으로 줬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두 개의 초기 조건이 공급됐죠. 그죠? 그래서 결국 C1, C2가 결정되게 돼요. 역학은. 그럼 양자역학은 파동함수에 대해서 초기 조건을 주느냐? 아니에요. 양자역학은 경계 조건이에요. 잘 알다시피 예를 들어서 얘가 전자가 0과 L 사이에서만 놀고 있어야 한다. 0에서 죽어야 되고 L에서 파동함수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초기 조건. 양자역학은 초기 조건을 알 수가 없어요.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그래서 경계 조건을 이용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두 개의 경계 조건을 이용해서 결정하든 두 개의 초기 조건을 이용해서 결정하든지 간에 미분방정식은 두 개의 인풋된 조건만 있으면, 수학에서는 초기 조건이란 말을 거의 안 쓰고 일반적으로 바운더리 컨디션, 경계 조건이란 말을 쓰게 되는데, 경계 조건을 공급을 해주면 된다. 자, 이때 이 제차 아주 심플한 이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y라고 하는 친구를 C1에다가 어떤 x라는 친구를 곱한 거, 그 다음에 C2에다가 1이라고 하는 어떤 함수를 곱한 거,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x를 집어넣어도 0이 돼요.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어도 역시 0이 되죠. 그죠? 그랬을 때 이 x라는 친구를 우리가 y1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1이라는 친구를 y2라고 하게 되면은 y1과 y2는 각각 얘를 만족해요. 그죠? 즉 y1의 미분, 두 번 미분도 0이고 and 동시에 y2의 두 번 미분도 0이에요. 그랬더니 얘의 일반적인 해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y는 c1, y1 더하기 c2, y2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요러한,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y1과 y2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겐토로 느낌으로 얘를 만족하는 두 개를 딱 찾았어. 하나를 1과 x 이렇게 찾은 사람은 잘 찾은 친구고, 근데 어떤 친구가 예를 들어서 난 싫어. x하고 2x를 찾을래. 그래서 만약에 어떤 친구가 두 개의 해를 y1을 나는 x로 잡을래. 그리고 y2라는 친구를 나는 2x라고 잡을래. 그래서 얘의 해를 y는 c1, y1 더하기 c2, y2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c1x 더하기 c2, 2x. 이것을 c1 더하기 2배의 c2의 x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x의 정비례하는 놈만 가능해진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럼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지. 여기서 c1, c2를 어떻게 선택을 하더라도 3x 플러스 7 같은 솔루션은 해는 안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3x 플러스 7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성립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해가 안 나타나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이렇게 선택된 y1과 y2를 c1, c2를 갖다가 곱해가지고 더해준, 이것을 이제 수학에서는, 선형대 수학에서는 1차 결합이라고 얘기하는데, 1차 결합시킨 이 y는 이것은 이렇게 선택된 것은 일반해가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택된 것은 모든 경우를 다 커버를 해주죠. 일반에 OK가 된다는. 자, 그럼 뭐가 되느냐? 이때 Y1과 Y2라고 하는 친구는 서로 간에 독립적이지 못하라는 얘기. 그러니까 수학에서 얘기할 때는 소위 얘기하는 1차 독립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수학에서. 그래서 사실 뭐 1차 독립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벡터 스페이스라든가 선형대수 같은 데서 나오게 되는데 지금 금요일 날 수업하고 있는 그 부분을 지금 유튜브에 아마 뭘로 했더라? 프로페서 W 정으로 하고 Mathematics for Theoretical Physics라고 하는 곳에 지금 업로드 시키고 있어요. 거기에 아마 두 번째 강의가 1차 독립과 1차 종속이라는 강의예요. 그래서 1차 독립과 1차 종속을 조금 더 알고 싶은 사람은 벡터 스페이스, 벡터 공간의 개념, 그 다음에 1차 독립의 개념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볼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뭐 나중에 기회가 돼서 선형대수를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그때 가서 더 얘기하게 될 거고, 어찌됐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때는 얘랑 얘랑은 그냥 상수 비례, 그죠? 2x는 x의 2배, 그죠? 그리고 얘는 x는 x와 1은 비례관계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x가 변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계 미분 방정식의 해를 서로 1차 독립은 2개 이상이 돼야 1차 독립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2개의 해 y1, y2를 갖다가 만들어내야 돼. 이때 이 y1, y2를 1차 독립인 이 2개의 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2개의 독립해들이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2개의 독립해들을 찾아낼 수 있으면 지금 제차인 경우를 얘기하는 경우죠. 비제차인 경우는 어떻게 해주면 돼? 제차인 해에다가 특수해를 보태주면 되죠. 더해주면 되죠. 그죠?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래서 2개의 독립해들. 그러면은 이때 이 미분방정식의 일반적인 해는 y = c1, y1 더하기 c2, y2 이런 식으로 돼줘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1차 독립이라는 얘기를 갖다가 지금 1과 x는 1차 독립이라고 얘기했고 x와 2x는 1차 독립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러한 함수들에 대해서 이게 미분 방정식이니까 2개가 나오는데 1차 독립성의 정의는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C1, Y1, C1 상수예요. C1이라고 하지 말고 A1이라고 씁시다. A1, Y1, 그 다음에 A2, Y2 이꼴, 자, Y1, Y2는 어떤 함수라고 합시다. 독립한지 아닌지 모르. 그래서 이것이 성립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A1 이꼴, A2 이꼴, 제로가 되는 이러한 경우에, 그래서 이것도 OK이고 이것도 OK가 되는 이러한 상황이면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Y1과 Y2는 1차 독립이다. 자, 여기서 Y1과 Y2 같은 경우는 뭐 꼭 반드시 지금 미분방정식에서는 독립해들을 찾을 때 얘기하는 거고, 일반적인 벡터라든가 아니면 복소수 이런 데서는 그냥 다른 수가 되겠죠. 뭐 1과 i.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1차 독립이 아니면 우리는 이것을 1차 종속이라고 부른다. 만약에 1차 종속이 되는 2개의 해를 갖다가 1차 결합으로 섞으면 일반 해가 안 나와요. 따라서 1차 독립인 2개의 해를 갖다가 반드시 찾아줘야 돼.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A1이 0이고 A2가 0이면, 즉 이쪽 화살표 A1이 0이고 A2가 0이면 0 더하기 0은 0. 그래서 얘는 트리비얼리 항상 성립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얘는 얘가 되기 위한 항상 필요 조건이에요. 그죠? 따라서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증명은 충분 조건에 대한 증명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예를 갖다가 살펴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Y1 1을 Y1으로 선택하고 Y1을 1이라고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Y2를 X라고 선택했어요. 그러면은 A1 곱하기 1 더하기 A2 곱하기 X가 되는 이꼴 0이 되는 이것이 과연 A1 이꼴 A2 이꼴 0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냐? 얘는 뭐 항상 성립하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항등식의 정의에 따라서 배웠죠. 그죠?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다가 임의의 값을 집어넣어도 성립해야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x에다 빵 집어넣으면 a1이 0이 돼야 될 거고. 그래서 a1이 0이면 a2는 0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성립한다. 따라서 얘와 얘는 1차 독립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 그러면은 아까 두 번째로 선택한 y1을 x로 선택했어요. y2를 2x로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a1에다가 x를 곱한 거 더하기 a2에다가 2x를 곱한 것이 0이 되는 것이 a1 이꼴 a2 이꼴 0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냐? 뭐 얘는 반드시 성립하죠. 자, 필요 충분 조건이냐?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따질 때에 결국은 반리에 하나만 찾을 수 있으면 성립되는 거지. 아니다가. 그러니까 이것은 A1 더하기 2배의 A2X는 0이다. 오케이? 물론 A1 0, A2 0이어도 성립하죠. 그죠? 하지만 항상 그래야 되느냐죠. 이거는.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A1을 2라고 선택하고 A2를 마이너스 1로 선택해 보죠. 그러면은 2 더하기 마이너스 2는 0이 되니까 0이 성립하죠. 그죠? 근데 얘는 0 아니죠. 얘 0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항상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얘기는 뭐다? 얘와 얘는 1차 독립이 아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얘와 얘는 상수배의 비례 관계다. 즉 하나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구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이계 미방을 풀 때에는 두 개의 그 독립해를 갖다가 빨리빨리 찾을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독립해를 찾아서 걔네들을 이렇게 엮어 쓰는 것을 독립인 두 개의 해를 계수를 붙여서 더해주는 것을 우리는 1차 결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일반 해는 이게 미분방정. 그러니까 얘도 따로 미분방정식을 만족하고 얘도 미분방정식을 만족하니까 이걸 집어넣어 보면은 얘도 미분방정식을 만족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그렇죠? 각각이 만족을 하니까. 자, 그래서 자, 이계 미방 독립해를 찾는 그러한 과정을 갖다가 지금 생각을 해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계 미분방정식의 독립해를 갖다가 조금 더 빨리 찾는 방법을 갖다가 연구한 사람은 폴란드의 수학자 론스키라고 하는 폴란드의 수학자. 이 폴란드는 뭐 키리 부인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현재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동구권에서 소련,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동구권 사람들이 수학을 굉장히 잘해요. 오히려 서구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보다도. 왜? 할 일이 없어. 그리고 돈이 없어서 실험을 잘 못하거든. 그래서 동구권, 그리고 타고난 수학 머리를 갖고 타고나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세계에서 수학 잘하는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동구 유럽, 러시아를 포함한 동구 유럽 사람들이고, 한국은 사실은 수학머리를 타고난 민족에는 별로 해당은 안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뭐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 땄다고 그 수학 잘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금메달 뭐 한 명 주는 게 아니라 60점만 넘으면 다 금메달이잖아요. 그죠?
그 기본 그 시험지 주고. 그래서 금메달 뭐 난 처음엔 올림피아드가 금메달이 한 명인 줄 알았어. 아니더라고. 그냥 간 애들 다 금메달 타고 오더라고. 그죠? 그 그 참석한 애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금메달이 뭐 57명 뭐 이렇고 이 기준 점수만 통과하면 다 금메달이야. 올림피아드가. 그건 문제풀이고 사실은 론스키처럼 이렇게 자기 이름이 붙는 론스키안이라는 거를 만들 수 있는 수학자. 그러니까 뭐 어떤 거를 딱 공부를 했어. 공부를 했는데 자기만의 어떤 나 1차 독립을 이렇게 하면 더 빨리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론스키의 업적이 되는 거고 이름이 붙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론스키라는 폴란드 수학자는 뭘 생각했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주어진 함수가 y1이라는 친구와 y2가 1차 독립인지 아닌지, 즉 1차 종속인지 요거를 조금 더 빨리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1차 독립이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A1, Y1 더하기 A2, Y2가 0이 되는 그러한 경우가 필요 충분 조건 A1 이꼴 A2 이꼴 0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이퀄 0이고 이것이 함수이기 때문에 자, 등식의 성질에 미분과 적분을 추가시키면은 등식의 좌변과 우변을 똑같이 미분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오케이? 등식의 좌변과 우변을 적분해도 똑같이 성립한다. 그죠? 이것이 미적분 이후에 등식에 추가된 등식의 성질이죠. 그럼 등식의 성질에 따라서 양변을 똑같이 미분을 시키는데 A1과 A2는 상수니까 결국 A1의 Y1의 미분 더하기 A2의 Y2의 미분은 0이다. 즉, 이 식뿐만 아니라 이 밑에 있는 이 식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A1, A2는 이러한 연립방정식을 만족하게 되는데 그 연립방정식을 써보면 Y1, Y2, Y1 프라임, Y2 프라임의 A1, A2 이것이 0, 0이 되는 이러한 행렬로 나타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러한 행렬로 나타내 줬을 때에 여기에서 만약에 이 행렬을 A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만약에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디터미넌트 A의 행렬식이 0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오케이? 그렇다면은 이때 이게 첫 번째 케이스. 그렇다면은 A1, A2라고 하는 친구는 A라는 행렬의 역행렬을 0, 0에다가 곱한 이런 구조가 되죠. 그런데 0행렬에다가 어떤 행렬을 곱하게 되면은 이것은 바로 0행렬이 되죠. 그죠? 그 얘기는 A1 이꼴 0, A2 이꼴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니라면 A1, A2는 0이다. 그게 뭐가 된다? 이 얘기는 이렇게 됐을 때 결국 1차 독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차 독립이냐 아니냐를 체크할 때는 이 디터미넌트만, 저런 A라는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만,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 즉 행렬식만 조사를 하면 된다. 이것은 위대한 발견이죠. 그래서 이것을 론스키가 낸 논문이 이제 따지지 말자. 뭐 A1, A2를 발대를 찾으려고 따지지 말자. 그래서 론스키의 업적을 따라서 이 A의 역행렬을 디터미넌트 A를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 A죠. 그러니까 Y1, Y2, Y1 프라임, Y2 프라임 요것은 Y1, Y2 프라임 빼기 Y2, Y1 프라임인데 이것을 론스키의 업적을 기려주기 위해서 론스키안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그때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면은 AN이 붙는다라는 얘기예요. 한국 사람이 지금 없어서 아쉽지만은 이런 게 붙은 게 론스키안이다. 누구의 론스키안이냐? Y1과 Y2의 론스키안이다. 그래서 Y1과 Y2의 론스키안이 만약에 론스키안이 0이면 이것은 두 함수가
1차 독립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차 독립을 갖다가 미분 방정식에서 빨리 체크할 수 있는 예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런스키안이 0이 아니면 런스키안이 0이 아니면 1차 독립이죠. 그래서 만약에 런스키안이 0이면 즉 디터미넌트 행렬식이 0이면 얘의 행렬식이 0이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아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A1, A2는 부정방정식. 그러니까 아무 값이나 집어넣어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런스키안이 0이 되는 그런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은 1차 A1과 A2가 무조건 0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1차 종속이 된다. 따라서 런스키안만 계산해보고 내가 구한 것이 과연 1차 독립인 두 개를 구했는지, 독립회를 구했는지 아닌지는 런스키안만 체크를 해보면 된다는 거죠. 자, 다시 아까의 예로 들어가 보죠. 아까 y2' 이꼴 0라고 하는 친구를 했는데 얘 1에서 우리는 y1을 1, y2를 x라고 잡았어요. 그죠? 그러면은 얘에 대한 런스키안은 1x 그 다음에 1의 미분 0, y2의 미분 1이 되겠죠. 이 결과는 1이 되고 이것은 런스키안이 0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결국 1과 x라고 하는 친구는 아주 좋은 필요 없고 1차 독립이라는 얘기죠. 자, 그에 비해서 여러분이 어떤 친구가 y1을 x로 y2를 2x로 잡았다. 이 경우에 런스키안을 조사를 해보면은 x, 2x, 오케이? 그 다음에 x를 미분한 친구 1, 그 다음에 2x를 미분한 친구 2, 이 행렬식을 계산해보면은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x와 2x는 잘못 잡은 케이스에 해당한다. 즉, 1차 종속으로 잡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런스키안이 0이 아닌 두 개,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미분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것은, 미분방정식 푼다라는 건 기계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푸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딱 미분방정식 주어졌을 때, 나 이거 대입하니까 나오겠다. 여러분이 방정식을 푸는데 기계적으로 이항하고 치환하고 둘로 나누는, 예를 들어서, 3x-6 이꼴 0를 풀어라. 이거 머리 좋은 애들은 그냥 이항하고 나누고 할 것 없이 2 나와요. 그죠? 그 푼 거야. 그죠? 2를 집어넣어 보니까. 이제 머리 나쁜 친구들은 1부터 차례로 대입하는 친구. 그 다음에 너무 모범적인 친구는 풀이 과정을 써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는 애들은 양변에 플러스 6을 더해주고, 오케이? 그리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3으로 나눠주면 x는 2다. 이러면 이제 교과서적인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미쳤다고 이런 문제를 그렇게 교과서적으로 푸냐는 얘기죠. 감각적.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도 딱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거 y2' 이꼴 0 1차 독립해 두 개가 뭘까? 이렇게 적분 없이 1 집어넣으면 되네. x 집어넣으면 되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1과 x가 과연 런스키안이 0인가 아닌가 이것만 체크해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주어진 그러니까 이런 방법은 나중에 가서 일반적인 풀이법이 없는 그러한 미분 방정식들을 갖다가 할 때 지금 우리가 강의하게 되는 내용이 일반적인 풀이법이 있는 내용들만 주로 강의하게 될 텐데 새로운 어떤 미분 방정식을 접하게 됐다. 일반적인 풀이 방법은 없어요. 그럴 때는 감각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물적인 감각으로 찾는 거죠. 이제. 이론 물리학자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찾죠. 그러면은 집어넣으면 0이 돼. 근데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줘요. 누구누구 솔루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어찌 찾았냐. 자기도 몰라. 그냥 넣으면 될 것 같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는 거죠.